안녕하십니까,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다 보니까 좀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그늘진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좀 이걸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 더운 날씨에 좀 시원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시승할 차는 바로 볼보에서 나온 XC40입니다. 이 XC40이 사실 도시명 SUV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컴팩트 도시명 SUV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많은 인기를 겪고 있는데 왜 도시명 SUV를 가지고 이런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느냐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도시명 SUV를 타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거의 한 90% 이상의 주행을 시내에서 아무래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명색이 SUV라면은 아무래도 또 이런 오프로드에서 또 좀 원할 때는 적당히 달려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XC40을 가지고 이 산속에 들어와서 과연 이 차가 오프로드에서는 어떨까? 이 차 산속에서는 어떨까? 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오늘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XC40을 타고 이 오프로드 코스를 한번 달려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발에 앞서서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XC40이 컴포트하고 보통 다이내믹을 많이 쓰겠죠. 연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에코를 사용을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이 오프로드 모드가 이제 시속 40km 이하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켜면은 계기판상에서도 속도가 40km로 제한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타코미터 안쪽에 오프로드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라고 해서 당장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트랙션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여 주겠죠. 일반적인 차들이 일반 주행 모드에서는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을 해버리면은 그대로 이제 바퀴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슬립을 허용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주행 모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볼보 하면은 오프로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보통 볼보 하면은 어떤 스웨덴의 그런 스웨디시 럭셔리한 그런 좀 럭셔리 승용차의 이미지가 최근에 되게 강해졌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고향이 스웨덴 아니겠습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엄청나게 가혹한 자연환경, 겨울에는 소위 말하는 9월부터 5월까지 눈이 온다고 하는 그런 날씨에서 이 성장해온 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오프로드 성능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되고, 그래도 도시명 SUV인데 제대로 탈 수 있겠어? 라는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일단 지금 제가 오프로드 코스 진입로부터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한번 후진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하면은 저속 상태에서는 이 서라운드 뷰가 계속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라운드 뷰를 통해서 좀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행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통해서 지금 주변 환경도 계속 보고 있고, 이런 나무들이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면서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가요. 이게 정말 도시명 SUV라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도 이 정도 오르막이면은 좀 차가 올라가다가 미끌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경사까지도 팍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습니다. 지금 XC40 같은 경우에는 국내 들어온 모델은 다 파워트레인 동일하죠. 가솔린 T4 버전만 들어오고 있고, 전 모델의 AWD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어식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비포장길에서 약간 좀 노면이 안 좋거나 불규칙한 지점을 통과를 하더라도 이런 휠이 막 슬립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등판을 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지금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도심형이라고 해도 어떤 오프로드 성능을 얕잡아 보면 안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데, 자, 오르막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정차를 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오프로드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이라면은 아무래도 이게 정차했다 재출발을 할 때 순간적으로 강한 토크가 가해지면서 바퀴가 슬립이 나고 이제 제대로 등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XC40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발. 이 정도 언덕은 별거 아니지 라는 느낌으로 처음 출발할 때만 살짝 슬립이 나고 굉장히 가뿐하게 또 올라왔어요. 야, 이 볼보도 AWD 시스템이 생각보다 이런 비포장길에서도 되게 잘 달리네요. 좀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이런 악천 환경에서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AW 시스템이 이 오프로드 모드하고 맞물리니까 이 정도 언덕은 뭐 일도 아니네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순정 타이어는 뭐 승용으로 나온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의 한계 때문에 뭐 오프로드에서 100% 성능을 못 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차에 뭐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낀다, AT 타이어 같은 거를 장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상외로 뭐 이 정도 언덕길이나 임도길 정도는 되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여기는 노면에 살짝 이런 풀 같은 것들이 있네요. 네, 이런 풀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미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살짝 슬립이 났는데 이 정도 길도 가뿐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XC40 정말 예상외네. 정말 예상외로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뭐 오프로드를 사실 평소에 자주 이렇게 탈 일이 없다 보니까 이걸 타니까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쟤 왜 저렇게 실없이 계속 웃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XC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로드와 관련해서 오프로드 모드를 작동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작동이 됩니다. 이제 내리막길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일정으로 유지를 해주는 기능인데, 처음에는 이게 버튼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야 하고서 좀 헤맸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속도를 한 시속 6km 정도로, 지금 전 브레이크에서 완전히 발을 뗐습니다. 근데 시속 6km 정도로 계속 제한을 해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제가 일정 속도로 딱 지정을 하지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시속 6km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막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임도길에서는 약간 부담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에도 힐 디센트 컨트롤이 작동을 하겠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굉장히 심한 내리막을 지나게 되니까 바로 6km로 제한을 걸어주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똑똑하다. 이게 뭔가 그 기준이 있겠죠. 아마 차 안에 있는 이런 센서들이 지금 경사도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6km 제한을 거는 거고, 이 정도 경사는 조금 속도를 내도 괜찮겠다 하면은 10km로 속도를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면서 속도가 자꾸 붙으려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속도 제한을 걸어주고 있어요. 전고가 지금 211mm예요. XC40이. 뭐 정통 오프로드 SUV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지상고가 거의 한 274m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물론 그에 비해서는 약간은 낮습니다. 211mm 정도면은 지상고가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임도길 정도 통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상고가 20cm 정도 되는 거니까, 어지간한 돌불이나 깊은 골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길은 다 통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차종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상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600mm가 넘죠. 1.6m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좋아요.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이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와, 진짜 의외다. 이게 XC40이 딱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하자면은 좀 도시 새님 같은 그런 느낌의 되게 얌전한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임도끼를 달리니까 그냥 와, 야, 그래도 내가 스웨덴 출신인데 이 정도 길은 달릴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되게 거침없이 나가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긴 하네요. 지금 약간 좁은 길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네, 이 정도는 전고가 지상고가 딱히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릉덩이가 있는데 구릉덩이는 살짝 오른쪽으로 설명해요. 네, 살짝 비껴서 쭉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정통 오프로더가 아니다 보니까 도화 심도가 몇 밀리미터 정도고 이런 데이터들이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 가지고서 막 이렇게 비포장길에서 막 도화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죠. 지금 꽤 깊은 물웅덩이를 통과를 했는데 크게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오프로드를 타기에 최적화된 건 아닌 게, 아무래도 이 파킹 센서가 지금 사방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은 계속 알려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한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라 라고 알려주긴 하지만, 이제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이 친구가 정신없이 막 삐삐삐삐삐 울리고 있으니까 조금 정신 사납습니다. 이거는 전혀 차의 성능하고는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타라고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XC40이 디자인을 보면은 꽤 남성적이죠. 예, 최근에 나오는 볼보 차들 보면은 다들 디자인이 너무 훌륭한데, 그런 훌륭한 디자인들 중에서도 이 XC4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남성미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XC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아한 느낌이 나고, 또 이제 XC6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젊고 영하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받는 반면에, XC40은 체구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전장이 한 4.4m 정도니까 딱 준중형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크기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 각진 부분들, 이런 엣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서 상당히 좀 남성적인 디자인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좋아하시긴 하지만은 저는 남성분들이 타기에도 좀 이렇게 멋쟁이 느낌으로 타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T4 엔진이 19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내고 최대 토크가 한 30.6kgm/m 정도를 발휘를 하는데, 주행 성능 면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도 아니고, 오프로드 성능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는 도시에서 주로 주행을 하지만 간혹가다 주행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좁은 길을 다녀야 된다든가 임도길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탔을 때 실내 공간은 생각보다 되게 넓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렬 공간도 당연히 충분하고, 좌우로 폭은 약간 좁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체감상 아무래도 이게 시트고도 약간 높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체감상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뒷좌석이나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앞좌석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뒷좌석에 제가 자리를 옮겨서 앉더라도 전혀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부족한 느낌이 전혀 안 받았거든요.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컴팩트 엔트리 SUV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을 하시기에도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넉넉하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에 선반을 이렇게 2단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승용차들이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리페어 킷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죠. 연비의 문제라든가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컨트리 모델들, 크로스컨트리 모델들하고 이 XC, SUV들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반드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약간 좀 올라오면서 공간 면에서 다소 희생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2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큰 짐을 싣는다든가 캠핑을 갈 때 캠핑 장비를 싣는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XC40이 지금 가격대가
스타트가 4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모델인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가격은 5,080만원이고요. 뭐 국산차에 비해서야 당연히 비싼 가격인데, 뭐 수입에서 동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 뭐 BMW X1이라든지 아니면은 벤츠에서는 뭐 GLA, 뭐 이제 GLA가 단종되고 이제 GLB가 또 들어오겠죠. 뭐 그런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뭐 아우디의 Q3도 있고, 뭐 그런 이제 C 세그먼트의 어떤 컴팩트 SUV들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일반 도로에서 뭐 고속 주행도 해보고 했는데, 뭐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뭐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파일럿 어시스트, 자율주행 기능도 굉장히 똘똘하게 작동을 해줬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친구가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게 가솔린 T4 한 종류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연비 부분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게 됩니다. X1 같은 경우에는 18D 엔진이 들어간 게 있죠. 18D 모델이 있어서 뭐 디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경제성 면에서는 디젤 엔진이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XC40 T4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한 종류다 보니까 연비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공인 연비가 평균 복합 한 10km/L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고속 연비가 한 12km/L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실제로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야간에 이제 쭉 정속 주행을 해봤습니다. 시속 80km로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서 정속 주행을 해보니까 한 12에서 13km/L에서 딱히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오늘까지 주행한 복합 연비는 지금 한 8에서 10km/L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인 연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좋지도 않고 더 나쁘지도 않고, 이게 어떤 SUV로서는 그렇게 나쁜 연비는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이런 컴팩트한 엔트리급의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볼보가 지금 이제 디젤 엔진을 많이 이제 제거를 하고, 디젤 엔진 라인업을 삭제를 하고 이제 가솔린 위주 그리고 전기차 위주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XC40에 디젤이 들어올 일은 없겠죠. 지금 해외에서도 뭐 가솔린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이 연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XC40의 리차지라고 하는 친환경 버전이 국내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그래도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경제성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야, 차가 완전 난장판이 됐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한번 볼보 XC40을 타고 이 오프로드 코스를 한번 같이 주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XC40이 생긴 것도 되게 뭐 남성적이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좀 이제 깔끔하게 생긴 이런 도시에 잘생긴 남자였는데, 이렇게 오프로드를 타니까 또 이런 상남자 같은 또 이런 거친 매력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도시명 SUV를 타고 왜 이런 또라이 짓을 하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도 또 SUV로서 이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본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XC40과 함께 좀 즐거운 오프로드 주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차와 함께 더욱 유익한 시승기로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 구독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터리언의 이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